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오늘은 마라톤에 관하여 제가 어떻게 해서 마라톤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마라톤을 이렇게 18년 2개월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왔는지 여러분들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마라톤이 아닐지라도 운동의 습관화, 건강을 위해서, 또 성취감을 위해서 운동을 습관화 하시는데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마라톤에 입문하게 된 배경, 또 열심히 이렇게 꾸준히 해온 그런 그 배경이 어떤 건지에 관하여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어떻게 잘 보이세요? 지금 이 사진이 제가 2011년 11월 6일 날 서울 중앙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할 때 모습입니다. 2011년 11월 6일이니까 지금부터 9년 전입니다. 제가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이 2020년 4월 25일이니까 18년 2개월 정도 마라톤을 해왔는데요. 2011년 11월이면 딱 중간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중앙 서울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할 때 모습이 이 사진이고, 그때가 풀코스 33회차 완주 때 모습이고요. 그때 완주 기록은 3시간 38분 15초 기록으로 골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풀코스 완주할 때 여러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이 피니시 라인 통과 직전의 완주 모습이고, 이게 이제 다른 지인들이 이 사진을 봤을 때 공중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한 20m 정도 앞둔 그 지점에서 양발이 다 지면에서 접촉되지 않은 공중부양된 상태에서 촬영한 제 사진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사진이고, 지금부터 9년 전의 모습입니다. 현재 제 나이가 52세니까 9년 전이면 43세 때 그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포즈로 한번 촬영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다시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2002년도 3월 1일 3.1절 기념으로 마라톤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마라톤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삼성전자에 다니는 동생의 권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동생이 그 당시에 삼성전자 육상단 소속이었던 이봉주 선수와 같은 헬스장을 이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은 저보다 나이가 5살 더 젊은데요. 동생이 이봉주 선수가 이제 헬스장에서 그 마라톤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동생도 영향을 받아서 동생은 저보다 1년 빠른 2001년도에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2001년도면 이봉주 선수가 그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던 연도입니다. 2001년도. 그래서 동생은 그 2001년도에 마라톤을 시작을 했고, 저는 이듬해인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 3월 1일에 동생의 권유에 따라서 마라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18년 2개월 동안 제가 살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히 훈련을 해왔고, 지금까지 누적 훈련 거리, 어떻게 해서 누적 훈련 거리를 알 수 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런 다이어리 사이트에다가 그날 훈련 기록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통계 그래프, 누적 훈련 거리가 다 그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0년 4월 25일, 오늘은
그 잠실 나들목에서 하남시 경계까지 왕복 22.2km를 달리고 마지막으로 런 다이어리에다 업로드를 했더니 18년 2개월 동안 누적 훈련 거리가 25,016km입니다. 25,016km. 그 거리면 지구 한 바퀴가 4120km니까 지구 둘레 한 바퀴에 62.3% 거리입니다. 62.3%. 그러니까 18년 2개월 동안 지구 둘레의 62.3% 거리를 이제 달려왔기 때문에 이 추세로 계속 달린다면 앞으로 12년 정도 더 달리면 지구 한 바퀴, 즉 4120km를 완주하는 그날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때 나이는 이제 12년 후니까 64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8년 전에 마라톤 시작했으니까 한국 나이로 34세 시작했고 현재 52세고 앞으로 12년 후면 64세. 그래서 결국은 34세 마라톤 시작해서 64세까지 30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셈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누구나 운동의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합니다. 누구나 연초가 되면은 담배를 끊어야겠다, 또 운동을 습관화해야 되겠다, 헬스장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연초 새해가 되면은 다 운동을 하고자 하는 그 의욕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깽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게 몸의 습관화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정말 좋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운동도 마라톤도 있고 그 자전거 타기도 있고 탁구, 농구, 축구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있는데요. 각자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 자기 몸에 적합한 운동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라톤은 익스트림 스포츠다 보니까 굉장히 과격한 체력 소모가 많은 풀코스 같으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몸에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무릎이 안 좋으면은 풀코스 완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것은 10km, 20km 정도 뛰는 거야. 그러게 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지만 42.19, 즉 105리길을 뛰는 그 레이스는 몸의 과부하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풀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릎 관절이라는 하드웨어와 그 심폐기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그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쌍두마차가 돼 가지고 몸이 체력적으로 신체 기능이 받쳐줘야만이 42.19km 완주라는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태생적으로 좀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다치셔가지고 좀 무리가 따른다라고 한다면 마라톤이 적합진 않을 것 같고요. 풀코스가 아니라 5km나 10km 건강 마라톤 이런 식으로 단축 마라톤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한 무슨 부상이나 또 선천적으로 무릎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서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42.19 풀코스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마라톤이 아닐지라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저는 다 자전거 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의 일부로서 한강 자전거길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본류뿐만 아니라 탄천이나 양재천, 중랑천이나 홍제천, 안양천, 성내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천들이 많습니다. 한강의 지류, 한강의 본류가 아니라 한강의 지류에 해당되는 지천, 개천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다 자전거 길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은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에도 다양한 자전거길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런 자출족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전거는 체력 소모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헬멧만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면 안전하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 도로 갓길에서 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이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한강, 또 더 나아가서 마니아급들은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 남한강, 북한강 자전거길, 문경세제 밑에 이화령 자전거길, 낙동강 자전거길, 영산강 자전거길, 금강 자전거길, 또 지방에도 자전거길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이제 마니아급들은 이제 많이 이제 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강이든 다른 지역이든 간에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데 당연히 헬멧은 써야 됩니다. 헬멧. 자전거 전용 도로는 위험하지 않은데 도로 갓길에서 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권유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자전거는 마라톤에 비하면 체력 소모가 한 30%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기도 좋아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책을 쓸 때도 제목 자체가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라는 내용으로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라톤은 18년 2개월 동안 풀코스를 이제 72회 완주했으니까 매년 평균 4회씩 완주를 한 셈이고, 그 다음에 독서는 이제 인문학 서적을 읽기 시작한 지 만 9년이 됐는데 840권을 읽었으니까 매년 평균 93권씩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밑바탕이 돼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이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을 1차 생애 최초로 출간을 했고 3월에는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라는 그런 또 역사 이야기에 관해서 올해 3월에 2차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즉 4월 1일 날은 제 3차 출간을 했는데요. 그것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 이런 책으로 이제 올해 4월 1일에 3차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1, 2, 3월, 4월 초까지 한 3개월 정도 기간 중에 3권의 책을 출간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 그 원동력은 지난 9년 동안 인문학 서적을 840권을 읽었던 게 밑바탕이 됐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굉장히 독서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마라톤에 관한 18년 동안 저의 열정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840권 읽은 그 독서 중에서도 한 100권 정도를 추려내 가지고 그 100권 내용의 주요 부분, 주요 포인트를 발췌해 가지고 여기다 담았고요. 그 다음에 여행은 해외여행,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여행, 그 다음에 일본의 오사카나 교토 여행, 그 다음에 대만의 타이베이, 그 다음 화롄 여행, 그 다음에 유럽은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 여행, 이런 해외 여행기도 여기에 다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는 아까 이제 제가 자전거 타기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북한강 자전거길 잠실에서 강원도 춘천역까지 왕복 224km를 논스톱으로 한 16시간 질주한 게 5년 전에도 한 번 했고 2년 전에도 한 번 했고 또 남한강 자전거길은 잠실에서 강원도 원주 섬강까지 5년 전에 왕복 한 220km 정도 한 15시간 질주를 했었고요. 또 2년 전에는 그 섬강에서 더 내려가서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남한강 대교까지 잠실대에서 출발해서 남한강 대교까지 왕복 230km를 한 16시간 반 동안 논스톱 질주를 하기도 했고 영산강 자전거길, 임진강 자전거길, 그 다음에 경남 통영의 자전거 일주 다양한 코스를 자전거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독서, 마라톤, 여행, 자전거 다 이게 취미활동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라벨 시대의 취미활동 관련 부제목으로 해가지고 올해 1월에 출간한 책인데요. 그래서 주 52시간 근무 시대에 걸맞게 일과 여가의 균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중에 꼭 이거에 한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취미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그런 자기의 스타일에 부합한 취미 활동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를 지금까지 좋아했고 그래서 책에다가 다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이제 오늘은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라톤은 이제 동생의 권유에 의해서 마라톤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럼 결국 추진 동력, 즉 습관화, 몸에 습관화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습관화 관련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미국의 맥킨지 컨설팅에서 얘기하기를 사람은 어떤 거에 습관을 들이는데 66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66일. 한 달 남짓이죠. 아니 저기 두 달 남짓, 두 달 남짓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라톤을 한다, 또는 자전거를 탄다, 또는 탁구를 한다, 뭐 이런 것들 각자 자기가 선택한 운동을 어떻게 해서라도 습관을 들이고 싶으면은 66일, 두 달 남짓의 기간 동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된답니다. 속된 말로 이를 악물고 그걸 몸에 습관을 시키기 위해서 66일의 기간을 참고 당군 신화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동굴에서 그 곰이 그 마늘을 100일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그 생활해가지고 나중에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다 뭐 이런 당군 신화에도 나오듯이 그 100일까지도 아닙니다. 66일 동안 참고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기간 동안 참고 하게 되다 보면 그게 몸에 체득이 된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든지 습관화시키는 그런 기간이 66일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습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석촌호수에 그 평일에는 이틀에 한 번 꼭 갔습니다. 퇴근하고 평일에 저녁에 이틀에 한 번씩 격일제로 석촌호수 가가지고 한 바퀴에 2,563m니까 네 바퀴면 10.25km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퇴근하고 석촌호수 가가지고 네 바퀴 10.25km씩 그걸 꾸준히 뛰었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붙었습니다. 뭐든지 재미가 붙어야지 꾸준하게 또 하게 되는 그런 추진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2002년 3월 1일에 최초로 석촌호수 네 바퀴 뛰었을 때, 즉 생애 최초의 10km, 이제 10.25km를 석촌호수에서 네 바퀴 뛰었을 때는 60분 걸렸습니다. 1시간. 그런데 계속 뭐 격일제로 이렇게 거기 계속 가가지고 저녁에 훈련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7월 1일부터 금융권에 제가 작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을 했는데요. 2002년 하반기부터는 산업계 최초로 은행권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부터, 즉 제 마라톤 1년차 그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이면은 항상 석촌호수에서 또 하프 코스를 뛰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또는 이제 한강에 가서 뛰기도 하고 근처에 탄천이나 양재천에 가서 그렇게 훈련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올림픽공원이나 성내천에 가서 훈련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기록도 향상이 되고 또 재미,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풀코스를 좀 빨리 좀 뛰어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 3월 1일에 마라톤을 입문했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18년 전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풀코스 대회가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 빅3 대회, 메이저 대회 빅3 대회가 있는데 이미 매년 3월 셋째 주 일요일에 있는 동아마라톤, 세계에서 두 번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동아마라톤 대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대회는 10월 셋째 주 일요일 10월 20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중앙일보 서울마라톤은 그 11월 첫째 주 일요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기간들이 너무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식 대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뛰고 싶다, 이 열정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라톤 입문일로부터 2개월이 됐던 200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때 은행원들은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촌호수에서 평소 격일제로 훈련을 해왔던 석촌호수에서 풀코스를 한번 혼자 연습 삼아서 뛰어보자 해가지고 석촌호수에서 생애 최초 풀코스를 마라톤 입문 만 2개월 된 시점에서 뛰었습니다. 즉 2002년 5월 1일 날. 그래서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 16바퀴 반을 뛰면은 42.19km입니다. 그래서 그 2002년 5월 1일 날 생애 최초 풀코스를 석촌호수에서 혼자 연습 삼아서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4시간 16분. 근데 보통의 풀코스 이런 완주는 공식 대회에 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 저처럼 연습 삼아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일본의 데모노 무라카미 하루키씨. 이분이 저보다 20년 선배입니다. 제가 올해 52세인데 그분은 72세인데요. 그분도 마라톤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굉장히 작가로서 유명하시고 일본의 대문호로서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자주 거론이 되시는 분인데요. 가장 유명한 책이 노르웨이의 숲이라 해서 다 아시죠? 노르웨이의 숲. 그 책을 저도 읽어봤었는데요. 그 책이 그분의 이제 대표작입니다. 대표작. 그래서 그분은 그 작가로서 열정을 쏟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달리기를 하면서 또는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왔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에세이 중에 달리기에 관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뭐 이런 취지의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분도 저처럼 생애 최초 풀코스를 연습 삼아서 혼자서 뛰었답니다. 공식 대회가 아니라 연습 삼아. 그분 어디에서 뛰었냐? 마라톤의 기원이 그리스 아테네지 않습니까? 기원전 490년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 아테네와 페르시아군이 격돌을 해서 그리스 아테네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 장소가 마라톤 평원이라는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그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이겨가지고 그 승리의 소식을 그 그리스 아테네군의 전령인 필리피데스 군인이 전투가 있었던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0km 정도를 달려가지고 승리했다라고 전한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마라톤의 기원이지 않습니까? 그 필리피데스 군인도 고대 올림픽의 올림피아드 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죽을 정도로 극한의 레이스가 마라톤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는 한 40km 거리인데 그게 이제 42.19로 된 것은 1908년 런던 올림픽 당시입니다. 1908년 근대 올림픽 제4회 런던 올림픽인가 그때 영국의 여왕이 윈저궁에서 그걸 풀코스 완주 모습을 보고 싶다 해서 거리를 약간 늘렸답니다. 그분이 관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에 40km 정도 됐던 거리가 42.195로 2.2km 정도 늘어났다라는 게 이제 1908년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 씨는 그 마라톤의 기원이 됐던 그 코스를 역주행을 했답니다. 역주행. 그러니까 마라톤은 전투가 이루어졌던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기원전 490년에 이루어졌던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뛰었던 게 마라톤의 기원인데 그에 반해서 무라카미 하루키 씨는 반대 코스로 즉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마라톤 평원까지 달렸답니다. 40km 거리인데 약간 주변 거리도 달려가지고 풀코스를 뛰었다고 하십니다. 그게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생애 최초로 뛴 거고 그때가 언제냐? 1983년 7월 18일이랍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 그분은
한국 나이로 35살의 나이로 생애 최초 풀코스 완주를 3시간 51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하셨답니다. 저는 18년 전에 5월 1일 날 했으니까 2002년 5월 1일 날 했으니까 그때 제 나이는 34살의 나이로 5월 달이라 땡볕은 아니죠. 5월 달도 좀 덥긴 하지만 7월 8월처럼 땡볕은 아닌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34살의 나이로 5월 달에 생애 최초 풀코스를 4시간 16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씨는 35살의 나이, 83년도 35살의 나이로 7월 18일 땡볕에 뛰었는데도 3시간 51분의 기록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기량이 탁월하신 거죠. 저보다 기록이 나이는 비슷한 시점에 생애 최초의 풀코스를 뛰신 건데 저보다 기록이 한 25분 정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량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분이 자고 그 점에서 책을 좋아한다라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그 마라톤을 좋아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생애 최초 풀코스를 각각 연습 삼아서 뛰었다라는 그런 공통점도 있어서 그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성경 욥기 8장 7절의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석촌호수 4바퀴 10km를 뛴 게 제 마라톤 18년 2개월 동안 풀코스 72의 완주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시작. 즉 18년 2개월 전에 2002년 3월 1일에 석촌호수 4바퀴 즉 10.25km 뛰었던 그 걸음마 수준의 달리기가 그 당시에는 마라톤이라고 할 수 없죠. 달리기 조깅 수준에 불과했었는데 18년 2개월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는 풀코스를 72에 완주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그러게 할 수 있었던 72회를 18년 동안 풀코스를 72회를 완주할 수 있었던 그 저력은 그만큼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말도 좋아합니다. 어떤 거냐면 훈련에서 흘린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즉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제가 공군학사장교 출신인데요. 대학 4년 졸업하고 공군학사장교로 제대하고 은행에 들어왔는데요. 공군학사장교 입대해가지고 훈련 기간 4개월 동안 전투훈련장에서 이런 구호를 자주 외치면서 4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즉 마라톤 훈련을 계속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석촌호수, 한강, 양재천, 탄천, 올림픽공원, 성내천 이런 잠실 주변에서 계속 마라톤 훈련을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훈련에서 엄청난 땀을 흘렸기 때문에 실제 대회에 가가지고 큰 무리 없이 풀코스를 완주했고 또 그것도 기록이 계속 향상되는 좋은 기록으로 기록이 단축되는 그런 그 레이스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그 훈련량에 비례해서 기록이 이제 향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뭐든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운동의 습관화를 위해서 그 66일 동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를 악물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운동, 마라톤이든 탁구든 등산이든 아니면 뭐 자전거 타기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마라톤은 이렇게 하다 보면 혹자는 단순하고 지루한 운동이지 않냐 이런 말씀들도 하는데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마라톤을 하면서 사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어서 한 15km 이상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은
뇌에서 엔돌핀이 분출되는, 즉 마약 성분과 비슷한 엔돌핀이 분출돼서 기분도 좀 좋아지는 러너스 하이, 달리는 자의 그 절정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이게 러너스 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은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하고, 뇌에서 엔돌핀이 분출되니까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우울증 환자들 많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마라톤은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기분 전환에 좋기 때문에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운동들은 예를 들어 등산이나 골프 이런 것들은 뭐 반나절, 뭐 길면은 하루 내내 온종일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마라톤은 오늘 오전에 잠실 나들목에서 하남시 경계 미사리 그 근방까지 왕복 22.2km 뛰었어도 한 2시간 남짓이면 바로 돌아올 수 있고, 시간 소비도 안 되고 돈도 안 듭니다. 운동화만 있으면 마라톤 할 수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그 효율적인 운동이고, 칼로리 소모도 굉장히 이제 많이 되니까 그 다이어트 효과에도 좋습니다. 마라톤 하기 전에는 제가 키가 176cm이고 체중이 원래 대학 다닐 때나 공군학사장교 시절에는 72kg였는데요. 마라톤 하고 나서는 지금은 64kg에서 65kg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40, 50대 중년층들이 달리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요즘은 20, 30대들도 그 달리기 열풍이 일어가지고 많이 달리기에 거의 맛과 멋을 즐기는 분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저는 그런 식으로 뭔가 기록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록도 이렇게 단축이 되고 또 재미도 느껴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같으면은 축구도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축구나 다른 뭐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들은 편측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한쪽을 쓰는 거죠. 주로 한쪽을. 왼손잡이다 또는 왼발잡이다 그러면 왼손이나 왼발을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쪽을 위주로 쓴다 해서 편측성 운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균형 있게 발달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답니다. 그에 반해서 마라톤은 계속 단순한 동작이 반복이 되는데 양쪽을 다 사용합니다. 다리든 팔이든 양쪽을 다 사용하니까 편측성이 아니라 양측성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좌우가 균형이 맞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축구 같으면 과격한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션이 불규칙적인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상 확률이 높고 무릎 인대 파열이 되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반면에 마라톤은 천천히 훈련량을 늘려간다면, 훈련량을 계속 갑자기 무리하게 훈련량을 늘리는 것은 부상이 발생되니까 바람직하지 않고요. 꾸준히 점진적으로 훈련량을 늘려간다면 그 훈련에 맞게 자신의 몸이 거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큰 부상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규칙적인 동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